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2006년 언니와 자취하던 중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8년 만에 범인이 잡혀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가운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과거 범죄 행각을 벌였던 여성이 출연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기존 방송분을 삭제하고 해당 출연자 역시 편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벌써 11월 1일이라니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였던 60대 여성 그리고 그 딸을 무참히 살해한 박학선. 오늘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후에 유족은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항변을 하셨다는데 사람 5명을 죽인 진주 아파트 방화 살해범 아닌 듯 무기수로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공무원으로 일합니다. 늘 사회 정의를 위하는 사건 반장 화이팅 하신 찰스 송님. 자, 사건 반장 최강 울트라 캡숑장 푸처 핸즈업에 완전 빠졌어요 하신 윤혜정님. 자, 광명행 만원 버스에 저러고 앉아있으니 좁아 터져도 저쪽엔 가질 못해요. 너 종 내려 하신 송예은님. 자, 프랑스 파리입니다. 10분째 손톱 깔고 후후 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신 김수진님. 자, 부산의 만원 지하철입니다. 하지만 임산부석은 저렇게 비어있어요. 멋지다 부산 사람들 하신 김이환님. 자, 지난 일요일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인데요. 대회 중에 갑자기 공작새가 출연했습니다. 이 어디서 온 거지? 하신 김동민님. 자, 울산의 김민경님, 김호길님, 이향란님, 이무원님, 최옥배님, 이승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사바 뉴스에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심부름 보냈더니 뿅.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노래방입니다. 손님이 사장님한테 카드 주면서 사장님 현금 좀 뽑아주세요 합니다. 자, 사장님은 받은 카드를 옆자 직원에게 바로 토스. 자, 이 직원 주목해주세요. 사장님 근데 ATM이 어디쯤 있었죠? 네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밖으로 네네 다녀올게요 하면서 나갑니다. 자, 앞서 카드를 건네주고 현금을 기다리던 그 손님 그렇게 망부석이 되어버렸다는 슬픈 이야기인 것이죠. 자, 저 직원 카드 없고 튀어 안 왔어 아직까지. 더군다나 한도 초가 뜰 때까지 돈을 계속 뽑았다고. 네, 돈을 많이 뽑았고요. 제보자는 사장입니다. 인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에 한 손님이 현금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5만 원권으로 20장, 총 100만 원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꽤 자주 있대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직원이 보고 있다가 본인이 다녀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보자가 바쁜데 내가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계속 본인이 가겠다고 해서 결국 카드를 줬습니다. 직원은 들고 간 뒤에 전화로도 5만 원권 20장 맞죠? 이렇게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요. 이후 전화를 안 받고 잠수를 그대로 탄 겁니다. 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요. 100만 1,000원씩 총 6번 모두 600만 원이 넘게 출금을 했습니다. 아유, 저 모자이크만 걷어내면. 자, 어쨌든 저 인간 뽑을 때 신분증 사본이랑 다 받았을 텐데 잡는 건 시간 문제지 인 줄 알았더니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 3일 만에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등본이라든지 신분증을 제시를 하라고 요청했는데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면접할 때 얘기했던 이름 가짜 이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찾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아무래도 요거 준비하고 이렇게 들어왔던 걸로 보이고 내가 카드 할게요 가져간 다음에 돈을 빼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잘못도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변상을 좀 했다고 하고요. 지금 계속
경찰은 신원 파악도 못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뭐 민증 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걸 살짝 조금만이라도 눈이라도 코라도 드러내면 사실은 잡을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하지만요. 옛날 우리 그런 거 있었죠. 매직아이. 네, 계속 보면 왠지 보일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눈만 아픕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예. 현행법상 문제는 범죄잖아요. 범죄가 범죄자인데 잡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저희가 일부러 그래서 모자이크를 조금 그래도 연하게 쳤습니다. 그 모습 보이긴 한데 조금 더 좀 풀어주시면 농담이고요. 사실은 저 사람의 지금 인권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하죠. 상황상. 근데 이 사람 다른 데 가서도 비슷한 행동 할 것 같아서 일단 제보는 주셨다고 하거든요. 자, 지켜보기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잡힐 겁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투명한 옷을 입은 사나이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저 멀리 보무도 당당하게 워킹하는 남자. 그런데 오면 올수록 짙어지는 살구색의 향연. 아니, 존 코너를 잡기 위해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 자, 거침없이 거리를 배회하는데요. 자, 결국 경찰이 오겠죠. 신고를 했겠죠. 자, 경찰이 왔어요. 언제 옵니까? 왔습니다. 남성은 경찰을 보자 그대로 털썩 주저 앉았습니다. 자, 어르고 달래던 저 경찰관님, 결국 저 남자를 경찰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자, 터미네이터는 영화에서는 출동한 경찰을 제압했는데 순순히 타고 가는 거 보니 뭔가 사연 있는 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터미네이터가 아니고요. 제보자는 아마 어제 저녁에 뭐 직원들과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갑자기 나체리 된 남성을 봤는데 30대 중간 정도의 나이의 남성이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번화가를 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근데 이 남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남성이 나체기 하지만은 온몸에 문신이 있었고 또 그 흉터가 있었는데 흉터를 자세히 보니까 칼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칼자국 자체가 위협적인 거죠. 근데 이 남성이 사실은 지나가는 행위라든지 그런 사람한테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진 않았는데 그걸 보기만 해도 움직이는 흉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놀라는데 특히 여성들은 비명을 질렀죠. 놀라서. 그런 상황인데 이 남성을 신고해놓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졸졸 따라갔는데 그 남성의 입을 보니까 입가에 하얀 거품도 있고 피가 흘려 있는 거예요. 와우. 이 남성 생각할 때는 저 남성이 마약에 취해서 저렇게 범행하는구나 싶었는데 경찰이 5분 만에 삐뽀 출동했습니다. 저 남성을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이 제보자가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경찰에서는 마약한 건 아니고 정신질환이 있는 분인데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길거리를 반항한 거다 싶어서 확인을 됐고 저 남성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아휴, 진짜 무섭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계산대 뜯고 현금 탈탈. 자, 제목이 모든 걸 설명하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점포로 여성 입장. 자, 들어가서 계산대 아래 현금통을 저렇게 막 살피죠. 어머, 어딨지? 자, 그러더니 다시 나가요. 그러더니 어딘가를 향해서 예, 오케이. 자, 그러자 또 다른 여성 그 사인을 받고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 여성 가위를 꺼내더니 현금통을 쿡쿡 막 찌르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잠깐 뭔가 생각하더니 그냥 나가네. 이게 끝? 아니죠. 잠시 후에 다시 컴백.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작업 시작. 자, 한참을 뚝딱 하더니 드디어 개봉을 합니다. 자, 봉투 안에다가 현금을 마구 쓸어 담기 시작하죠. 자, 그 사이 다른 여성은 밖에 나가서 누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망을 보는데, 자, 성공적으로 작업을 마친 저 두 사람. 마지막으로 현금통 제자리에 쓱 넣더니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박 교수님, 저는 쟤네들 얼굴 다 봤습니다. 입에 뭐 담배도 물었지만 딱 봐도 미성년자. 하지만 담력과 기술은 나름 전문가 수준. 네, 그렇습니다. 꽤 어려 보여요. 전동 퀵보드를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어려 보이는데 정말 현금통을 뜯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보하신 분께서도 이 절도범들 너무 전문적이라서 여기저기서 이미 여러 범행을 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선체하지 않을 생각이고 경찰에 신고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보하신 분께서는 이곳 사장님인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혹시 그 현금통에 현금이 좀 전혀 없으면 안 되니까 현금을 좀 채워 넣어야겠다. 그러고 가게를 들렸다가 보니까 텅텅 비어서 너무 놀라서 CCTV를 보면서 저 어떤 범행을 보셨다고 합니다.
아휴, 참 진짜. 아,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별걸 다 부창부수입니다. 자, 충격적이면서도 황당한 사건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남녀가 계단을 오르더니요, 막 무언가를 막 찾아. 자, 그러더니 다시 계단을 척척 올라갑니다. 자, 바로 그때 여성이 올라가다가 멈칫합니다. 지금 그러더니 CCTV와 한번 아이 컨택을 하는 것 같아요. CCTV, 지금 보네. CCTV 딱 보더니 사각지대로 쓱 가요. 하지만 거울에 다 비치네. 여보, 나 완전 터질 것 같아. 자, 그 자리에 무언가를 탁 내리고 털썩 주저앉아. 자, 그걸 보던 남편도 신호가 왔는지, 아이고, 누가 내 마누라 아니랄까봐 참 하더니 그 옆으로 가더니 또 이때 인기척이 막 느껴지니까 누가 오네. 모르는 척 서둘러서 자리를 씩 합니다. 자, 남편이 부르면 아내가 따라 부른다는 부창부수란 사자성어,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 부방 분유,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지난 10월 25일 수원에 있는 상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오전인데요. 어떤 관리인이 이제 좀 가다가 보니까 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뭐 누수가 있었나 싶었는데, 물이 조금 색깔이 있는 물이에요. 누수가 이런 누수는 없는데 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녹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녹물은 더 진합니다. 저 정도는 녹물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뭐지? 보니까 충격적인 영상이 지금 보이는데요. 여성도 이제 소변을 누고 있고, 남성도 아내를 위해서 누기보다는 본인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 노상 방뇨를 했는데, CCTV 사각지대에서 이 노상 방뇨를 했고, 실제로 이게 화장실이 있었긴 있었는데 도화록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저런 선택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지하상가가 있고 거기 화장실이 개방이 돼 있대요. 조금만 참고 갔으면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예. 밖에서 해야죠. 그래도 이거 다 하면 안 되지만 혹시 박지훈 변호사님 아니십니까? 근데 정말 급해서 안에서 저기 물이 쭉 떨어지는 그런까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아니기 때문에 막 급해서 그런 건 맞지만, 상당히 정말 놀라가지고 이걸 제보를 했다. 저기서 만약 아니라 싶으면 나가서 해야 돼요. 나가서 내려가서 바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예. 밖에서도 하면 안 되겠지만. 예. 네. 자, 은배 팀장님, 제가 짧게 좀 여쭐게요. 정말 저 거울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거울이 없었으면은 뭐 볼 수는 없겠지만 짐작만 했겠죠. 그렇겠죠. 어쨌든 노상방뇨는 안 됩니다. 참고 집에 가시든지 아니면 지하상가 가시고, 저 사실 소변 찾기 힘들거든요. 저런 상황이면 난감합니다, 교수님. 예, 저 아저씨 막 몸 베베 꼬는 것 좀 보세요.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상처 건드리는 남자친구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근에 남자친구와 파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행복한 가정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지만 결혼할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결혼정보 업체에서 자신을 부모님한테 잘하는 효자라고 소개하는 동갑인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는 결혼식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주의였지만 예비 시부모님이 거둘 게 많아서 꼭 해야 돼라고 하셔서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식장을 알아보는데 하객들이 오기 좋은 토요일을 원하셔서 토요일 자리만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1년 후에도 예약이 다 차 있었고 괜찮은 시간대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권이 6만 원에 최소 300명이 보증되어 있어요. 얘기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알겠다고 해서 얼른 예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랑 통화를 하고 오더니 갑자기 보증 인원이 너무 많고 식대도 너무 비싸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너도 괜찮다고 했고 어차피 거둘 게 많다고 했잖아 라고 했더니 너는 올 가족이 있어? 식권 남으면 네가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혼 가정이고 부모님과도 연락을 안 하고 지내거든요. 다른 어른들 없이 저만 결혼식에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상처를 긁은 겁니다. 그 전부터도 자기가 불리할 때면 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이런 말 하면서 상처를 주더라고요. 제가 지적하면 자격지심이라고 하고요. 결국 이런 말들에 큰 충격을 받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제가 예민했던 걸까요?
자, 글쎄요. 뭐 이거 따질 계제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달려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전 여친입니다. 은배 오빠 아니야. 김은배 씨 헤어지기로 한 마당에 이런 얘기하는 건 웃기지만 넌 진짜 사람도 아니야. 배우자 될 사람 아픈 가정사를 막 들춰내니 그 돌려가니까 기분 좋니? 네가 이혼가 구제해 주는 것 같아서 막 우쭐해. 뭐 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어쩌고저쩌고. 야, 너 완전 비정상이고 그따위 정신 상태로 너 결혼 힘들어. 동그라미. 박 교수님 좀 늦게 올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도 들어보세요. 다음은 전 남친입니다. 야, 상희야, 너 말이 좀 심하다. 아, 그래, 너 기분 나빴으면 내가 사과할게.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부터 약간 기울어진 결혼이었던 거 봤잖아. 너랑 나랑 37살 동갑이야. 나 남자고 너 여자. 더군다나 너희 부모님은 물론 하객도 전혀 데려올 생각을 안 했던 상황이라면 또 신랑 하객만 잔뜩 이었을 결혼식을 생각했다면 너가 핏대 올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X? 은배 팀장님. 아니,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저런 상황을 보게 되면 자기 평생을 같이 할 반려자한테 상처를 주고 상처를 후벼파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싹수가 지금 놀았기 때문에 저 여성분 그 결혼 않기로 파혼한 것에 있으면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좋은 남자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JTBC 뉴스 채널에서 지금 에릭 팍이라는 아이디로 보고 계시는 분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교수님. 네, 저도 이 결혼 안 하신 거 잘하셨다고 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연자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행복한 가정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잖아요. 정말로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가장 아픈 정말 상처를 이렇게 건들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고 서로 위해주는 가정을 이뤄야 되는 이 상황에서 도리어 헤어진 거 전 잘하셨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박 변호사님. 예약도 사실은 본인하고 같이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아버지와 통화하다가 바꾸면서 했던 부분. 그거면 다른 핑계를 분명히 될 수 있는데 아주 상처를 후벼 파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시작일 것 같고요.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매번 상황상 이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용당하기 싫으시죠? 지 분리할 때마다. 예, 뭐 필요할 때마다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 너는 어쩌고 비정상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선택하신 겁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시면 이 남자를 버려야 하고요. 정말 잘한 결정이고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댓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름빵빵님, 파혼 잘하셨네요. 더 좋은 남자 나타나실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정희님, 볼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스콘님,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지 않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윤주님 보고 계신가요? 예,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우주별 어린이집 원장님이시라고요. 어린이집을 최근에 오픈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생이 딱 2명밖에 없답니다. 자, 어제가 헬로윈데이였잖아요.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인근에 이 경로당에 헬로윈 분장을 하고 찾으셨대요. 자, 적적해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저렇게 보시다시피 사탕을 드리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당부를 남기셨어요. 양 반장님도 빨리 장가 가서 아기 낳고 우리 우주별로 오세요 라고요. 안 가요, 안 가요. (2006년) 언니와 자취하던 중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18년 만에 범인이 잡혀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가운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짚어봅니다. 자, 18년 전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부터 좀 드릴게요. 오늘 이 사건 너무 좀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 또 후련하기도 한 복합적인 좀 양가 감정이 드는 사건입니다. 자, 일단 당시 사건 18년 전 사건의 피해자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요. 백다희 아나운서가 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지난 2006년 9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요. 그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언니와 함께 전남 목포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새벽 3, 4시쯤에 한 괴한이 침입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동생인 피해자를 먼저 성폭행을 저질렀고 언니에게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언니는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저항을 하면서 이 범인을 붙잡으려고 했는데요. 이 도망치려는 범인을 붙잡으려다가 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치기도 했습니다. 자, 자매만 있는 자취방에 흉기를 든 괴한이 침입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인데 제보자께서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들어보시죠. 제가 그때 고3이었고 언니는 저랑 2살 터울이어서 다 어렸던 나이였고 언니랑 자고 있었는데 아마 12시 넘어서 새벽쯤 헬기 들고 있으니까 남전이 있으라고 하고 저는 그냥 저로 끝났으면 좋겠다 싶었던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먼저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언니를 또 자, 저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먼저 한다라고 그 흉기를 들고 침입한 놈한테 그런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동생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동안에 언니는 실신을 하셨었다 그래요. 네, 19살, 21살 어린 여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밤 새벽 3시에 괴한이 들어와서 이제 목숨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성폭행한다고 할 때 이런 얘기는 차라리 내가 먼저 죽겠다 이런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언니는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갔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내가 시간을 벌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이 마음을 좀 바꾼다던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언니를 생각하는 마음인데 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결국에는 언니는 실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말 범죄자, 가해자 언니도 이제 또 성폭행을 하려고 결국에는 했는데 이 언니는 정신을 차리고 아주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반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도 거기에 힘을 합쳐서 이제 반항을 시작했어요. 언니와 함께 이제 안간힘을 다 쓰면서 반항을 하면서 이 범죄자, 가해자의 옷과 또 지갑을 싱크대로 일단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제 제압을 하려고 하는 동안 동생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요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도망가는 것을 결국에는 언니가 막다가 언니는 계단에서 구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앞서 그 제보자이면서 피해자인 분의 인터뷰 내용 중에 차마 방송에서는 소개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편집을 했는데 저희 인터뷰를 전화 통화를 했던 저희 PD도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아무튼 직접 본인들이 잡으려고 하셨던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진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셨던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후에 경찰이 왔고요. 뭐 산부인과 가서 DNA 채취도 하고 뭐 피임 그것도 다 하고 특히 지금 들었겠지만 지갑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 신분증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검거가 바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2012년부터 전국 각 경찰서의 주요 피의자로 지명수배자 되는 그런 모습은 보였는데 바로 이겁니다. 김양민이 50살, 뭐 신장 170, 보통 세격 뭐 등등으로 적혀 있는데 사실 이거 보면서 깜짝 더 놀랐는 거예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만났기 때문에 검거는 안 되고 지명수배자 이 모습만 봤다고 합니다. 자, 2006년 사건이 벌어지고 6년이 지나고도 그러니까 2012년까지도 김양민이를 못 잡아서 공개 수배까지 했던 건데요. 자, 피해자는 그걸 볼 때마다 심장이 쿵 무슨 역전 터미널 이런 데 가면 저런 거 붙어 있잖아요. 자, 차라리 김양민이가 죽어가지고 영영 안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4년 남기고 어떤 경찰이 아닌 어떤 시민의 제보로 김양민이가 잡혔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경찰이 검거를 했지만은 시민의 중요한 제보에 의해서 검거를 했던 것인데요. 사실은 7월 17일 날
서울의 한 병원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양민은 사실 그 범행한 뒤에 경찰이 자기를 잡을까 봐서 목포에서 서울로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한 뒤에 지금 이제 일용직을 하면서 또 잠은 고시원에서 자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리고 병원 갈 때는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타인 명의로 썼기 때문에 사실은 추적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공소시효 4년 앞두고 2028년이 공소시효인데 김 씨는 병원에서 사실상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실명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배 전단을 통해 가지고 김 씨의 실명과 이름을 알아본 한 시민이 이 범이 맞네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 검거를 했는데, 즉 범행 18년 만에 그리고 수배 12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에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자식이 그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잔머리를 굴렸냐면 연고가 없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신분 확인을 잘 하지 않는 일용직을 전전했어요. 그리고 보통 그런 노동 현장 가면은 그냥 현금으로 일당을 주잖아요. 자, 그리고 고시원과 모텔을 전전했습니다. 아예 생활 반응을 만들지 않고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수년을 지냈던 거예요. 18년 동안 그 짓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소시효 4년을 앞두고 잡은 거죠. 잡은 것도 제가 좀 사연을 얘기해 드리면 법 개정이 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난 5월부터는 병원에서는 무조건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한답니다. 아니, 나쁜 놈들, 도망 다니는 놈들도 한 번쯤은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법 개정이 되면서 저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사용하면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자, 그 도망 다니던 놈이 잡혔어요. 김양민이가 잡혔습니다. 기쁘셨을까요? 얘기 들어보시죠. 소지품도 바로 발견이 됐고, 제 몸에서 DNA도 나왔을 거고, 그래서 모든 증거도 있었고,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못 잡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먹고 사는 그런 18년이 지난 지금에 경찰에서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부터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때 잡혀서 다 끝났으면 지금은 굳이 과거의 일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 자, 교수님, 이게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게 양가 감정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잡힌 거는 정말 좋은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이제 잡혀서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에게도 위로가 되고 이제 좀 홀가분해지실 수 있는데, 그 방식에서 그 당시 2006년에는 산부인과 치료는 받고 타박산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처럼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은 그냥 홀로 감당하신 거죠. 마치 우리가 큰 상처를 받았는데 아무도 치료해주지 않으면 그게 이제 그냥 상처 여기 이제 계속해서 껍질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이제 묻어두면서 그 상처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게 어느 날 다시 와서 그 피부에 그 상처를 다시 뜯어내면서 네 아픈 곳이 이런 곳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아픔을 정말 준비할 새도 없이 다시 직면해야 되는 그 과정은 피해자에게는 정말 2번, 3번 똑같은 고통을 줄 수 있죠. 자, 지금 나가는 사진이 김양민의 그 검거 당시 직후의 모습입니다. 앞서 지명수배 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예. 자, 백다현 아나운서. 하지만 이제라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울 수 있게 돼 다행인 거죠. 네, 검찰은 어제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양민에 대해서 이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청구를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도주해서 출소 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인용을 요청했는데요. 제보자 큰언니는 김양민이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 생업도 포기를 하고 모든 재판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 제보자 큰언니에 따르면 김양민이 2006년 범행 전에도 특수강간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왔던 전과자였다고 하고요. 또 첫 재판 때부터 이 법정에 들어설 때 이 김양민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 사람을 구경하듯이 방청석을 다 훑어봤다고 전했습니다.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혐의는 다 인정을 했지만 최후 진술에서 가족을 통해
합의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수억 원을 준데도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제가 이 말씀을 꼭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김양민 최근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죠? 완전 다르네요. 예. 그 지명수배 전단에서는 얼굴을 깠잖아요. 네. 자, 그런데 저 잡혔을 때는 또 얼굴을 저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했어요. 왜? 다른 매체에서는 다 김모, 그 얼굴 저기 블러를 쳐요. 아니 세상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게 다 역전에 터미널에서 보라고 지명수배 탁 전단까지 만들어 놓은 거를 막상 잡으면 김모고 얼굴을 가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 법이 그래요 지금. 이거까지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얼굴 지금 완전 달라졌어요. 근데 마스크 쓰고 안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미 실형받은 전과가 있고 18년간 뭘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분명히 얼굴 공개하면 또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숨어 댕기면서 저 얼굴을 가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명수배하면서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엉뚱한 사진으로 알지도 못하는. 그럼 뭐하러 지명수배를 합니까? 이름은 뭐하러 합니까? 김땡땡으로 해놓죠.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앵커 진행자가 상당히 하는 거고, 뭐 법도 사실은 그래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보입니다. 일단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 아주 안쪽에 있는 집인데 2층에 있는 집인데 몰래 보일러실을 통해서 들어왔는 걸 봤을 때는 매우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특수강간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25년이 지금 구형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강간죄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살인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피해자들은 정말 최대한 좀 형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의도 안 하겠다라는 말도 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일반인 출연자들이 나오는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인물들의 독특한 매력과 관계성으로 매 회마다 화제를 몰고 있는 방송인데요. 이번 주에 새로운 기수로 출연한 정숙은 첫 회부터 이 범상치 않은 텐션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제작사는 정숙의 추후 방송 분량을 모두 통편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나는 솔로 네. 정말 사건 반장만큼이나 화제성을 뭐 이렇게 몰고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좀 더 세죠? 누가요? 나는 솔로. 저도 좋아합니다. 누가 더 세다고요? 비슷합니다. 사건 반장만큼. 네. 이 나는 솔로 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뭐 잘못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나는 솔로라는 프로는 지금 정숙 뭐 이름이 나오는데 그 본명은 아닙니다. 이름을 가명을 써가지고 어떤 만남, 일반인들이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고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좋은 데이팅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일명 표현을 하는데요. 새로운 출연자들이 나와서 항상 매 기수마다 이슈가 되는데 이번에 이 23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막차 특집으로 홍기가 좀 찬 사람들, 이 남녀 솔로들이 나와서 막차 지금 하는 건데 특집. 여기서 이제 정숙이라는 사람, 본명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 내에서 그렇죠. 이런 이름을 씁니다. 예. 정숙 이제 간호사 출신이고요. 현재는 보건교사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가장 특이한 이력이 미스 코리아 대회에 출전했다고 하고요. 또 자신의 어릴 때 시절 모든 남자들이 나만 쳐다봤다. 그러면서 어릴 때 사진을 아주 당당하게 보여줘서 아주 인기를 끌었던 사람입니다. 자, 뭐 직업도 분명하고 미인대 출신이라니까 뭐 아주 그냥 저는 솔직히 방송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많은 뭐 화제를 몰고 다녔대요. 그런데 이게 독이 됐던 걸까요? 자, 그녀의 과거에 대한 심상치 않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는 절도. 예, 나는 솔로를 약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뭐 방송사 아주 뭐 아무튼 죄송합니다. 뭐 사건 반장하고 비슷하니까요.
자, 그 절도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 이게 네. 무슨 얘기예요? 네, 정숙은 2009년 또 2010년에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에 입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솔로에서도 당시 사진이 이용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나온 사진이 그 13년 전에 한 절도범이 구속됐을 때 당시 언론에서 이 보도 자료로 활용됐던 사진이랑 똑같았던 겁니다. 이 해당 지역 미스코리아 예선대회 참가자 번호 그리고 이름도 일치했는데요. 누리꾼이 이걸 알아봤고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시 보도된 기사를 보면요.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 출신인 20대 여성이 조건 만남을 빙자해서 남성을 끌어들인 뒤에 지갑을 훔쳐서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특수 절도 혐의였다고 합니다. 스튜디오스 복장. 자, 박 변호사님, 네. 공범이 있었다던데요? 자, 이게 2011년 정도인데요. 이 사람이 채팅 사이트에 가입해서 남성들하고 이제 하면서 자기는 스튜디오스다. 조건 만남을 하는데 이 주선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올렸던 것 같아요. 자신의 복장을 입고. 그다음에 남성이 현금 같은 걸 들고 200만 원 정도 현금을 인출해서 모텔로 갔고 남성이 샤워하는 도중에 그 돈을 또 지갑을 훔쳐서 도망갔는데 공범 얘기를 했는데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동거남하고 같이 봉고차를 타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남성 2명한테 총 300만 원 정도 훔쳐서 달아났고 경찰의 탐문수사 끝에 동거남하고 이 정숙, 본명은 정숙이 아닙니다. 예. 이 두 사람 모두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스튜어디스 복장을 한 사진을 올려놓고 회원들의 믿음을 산 다음에 유인해서 저런 사기를 쳤다. 자, 박 교수님, 근데 당시 그 기사를 봐도 말이죠. 네. 미인대회 출신이 이런 걸 했다는 거 정말 지금 봐도 깜놀인데. 네. 그때는 이제 덕감놀인 거죠. 근데 이제 그때도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뭐 어머니께서 목장을 하시는데 구제역에 돌아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 믿어졌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근데 다른 또 이제 언론사에서는 남자친구랑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다가 빚을 지게 돼서 그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미스 코리아가 된다고 해서 인생이 막 바뀌진 않는다. 나도 이제부터는 땀 흘려서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후회한다고 심정을 밝혔는데요. 미스 코리아 대회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이 사람 미스 코리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왜요? 미스 코리아라고 정식으로 불리려면 본선에 진출을 해서 거기서 입상을 해야 비로소 미스 코리아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예선에 그냥 출전했다고 해서 미스 코리아가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예선에 나갔다고 해서 그 미스 코리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정숙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된 이후에 어떤 사법 절차를 밟았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 이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유명 예능에 출연했다는 게 논란이 지금 불거진 건데 자, 그러면서요. 또 그녀의 다른 과거들이 누리꾼들에 의해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자는 세상에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설이던 취재원이 끝내 털어놓은 한마디가 때론 세상을 바꿀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건네야 할까요? 저 역시도 매일 고민하고 배워가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진실된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의료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게 무슨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자 채용할 때의 영상 올리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재작년에 그 정숙 씨 가명입니다. 그 블로그에 올랐던 영상인데 아마 지금 영상은 저 블로그는 폐쇄된 걸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간호사라는 직업을 살려가지고 건강과 이야기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 간호 전문 기자가 되고 싶다고 호흡을 아낀 건데요. 2019년에 한 방송사 유명 트롯 서바이벌에도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 당시에 얼굴을 알리고 좀 앉기는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탈락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한인 교포 커뮤니티에서 그 정숙이 또 다른 절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과거 글이 아마 발굴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저 가명 정숙 씨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도 참가를 했었군요. 자, 그런데 저희 제작진이 오늘 이 정숙 본인과 직접
연락이 닿아서 좀 얘기를 들었죠. 네, 저희가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정숙은 이제 형법상의 죄를 저질러서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특수절도는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요. 내가 특수절도했다고 누가 그러냐 이러면서 사실상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요. 또 당시 기사가 많이 보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 또 불기소 처분 증명원을 떼려고 변호사와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조만간 반박 자료를 낼 건데 어떤 채널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도 했고요. 논란이 된 이 미스코리아 사진은 도용된 거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연루됐다는 사기 사건은 공동구매 대금을 받고 고객에게 물건을 주지 않은 사건인데요. 이것도 누군가가 여권을 도용을 해서 일으킨 범행이고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게 지금 자기는 아무 그게 없다는 건데 그 나는 솔로 제작사에서는 이미 사과문까지 내고 통편집까지 다 했는데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런 사실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 나는 솔로 제작사에서는 정숙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하고 추후 방송 편집분이도 통편집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또 제작진은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범죄력에 대한 의혹이 논란이 됐고 사안이 중대함을 인식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고요. 또 출연자들을 검증할 때에 각종 범죄, 이런 불미스러운 이력을 사전 걸러내기 위해서 인터뷰를 거친 후 각종 자료를 제출하도록 출연자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마 자료를 자기 불리한 자료는 제출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자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통편집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다음 기수로 넘겨라.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두 번째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넓은 들판을 걷는데 거대한 황금 사과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자 그 안에는 또 금이 들어 있었는데요. 환상적인 꿈에서 깨어난 아내, 남편에게 길몽을 꿨다고 자랑합니다. 이에 남편은 1,000원을 주고 아내의 꿈을 사는데요. 그런데 이 거래가 큰 실수였다는 아내. 대체 부부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부부 사이에 꿈을 사고 팔았다가 문제가 생겼다. 부부 사이는 원래 좋았나요? 아, 네,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연자는 결혼 20년 차 주부인데 딸, 아들 이렇게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생활에서 너무 어려운 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남편이 너무 짠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받으려고 영수증 하나하나 다 모으는 건 기본이고요. 헛된 데 돈 쓰지 않겠다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핍니다. 와우. 친구도 안 만나요. 그래서 친구라고는 딱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돈을 쓰느냐? 본인에게도 돈을 쓰지 않아서 커피도 안 사 먹으니까 이제 친구가 커피를 한 잔 사주잖아요. 네. 그러면 얼음 빼고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양이 부족하면 뜨거운 물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를 가득히 만든 다음 날까지 그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정말 심한 짠돌이지만 그 덕에 빚 없이 또 우리 집을 그렇게 장만했다고 합니다. 아우, 그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큰 부자는 몰라도. 큰 부자는 하늘이 내지만 이렇게 근검절약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무튼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인생을 바꿀 꿈을 꿨다. 좀 큰 꿈이었고요. 이게 아내가 넓은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대한 황금 사과 나무를 발견을 합니다. 근데 또 거기에 있는 이제 사과를 먹었는데 또 그 안에 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또 꿈이 너무 생생해서 좀 신기할 정도여가지고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거 길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랑도 하고. 근데 남편이 듣더니 그 꿈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한테 1,000원을 받고 꿈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남편한테 이거 꼭 로또라도 사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실제로 샀습니다. 이 즉석 복권 몇 장을 사왔는데 이게 마지막 복권에서 1등에 당첨이 돼서 1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 감독님이
야, 씨, 뭐 이랬어 지금. 저 그 소리 들었어요. 예, 지금. 예, 예. 박 변호사님. 야. 뭐 물론 요즘 물가가 워낙 또 부동산 뭐 너무 해서 10억 가지고 서울에 집도 뭐 아파트 사기도 약간 그렇긴 한데 좋은 거 살려면. 네. 하지만 그래도 그냥 자, 10억이 10억입니다. 이 복권 당첨금 뭐 연금도 들고요. 그리고 분산 투자 같은 것도 하고 다만 이제 자식들 불러놓고 야, 조용해라.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시부모한테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누구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그래서 와 남편 대단하다 싶었는데 입뿐만 아니라 지갑도 닫아버렸어요. 입만 닫은 게 아니고. 진짜. 야, 이후에 뭐 집에서 계속 밥 먹고 외식 같은 거 거의 안 하고 딱 한 번 했다 그러고요. 예. 남편의 지갑이 거의 안 열립니다. 돈이 분명히 많은데. 그러게. 그래서 아내가 여보, 우리 돈도 많은데 나 가방 하나 좀 사주면 안 돼요? 안 내요? 애교를 부려봤는데 가방은 좀 인간적으로 사줘라 좀. 아이. 야, 어. 가방은 무슨 가방? 그냥 들고 다니는 네 거 있잖아. 라고 계속 거절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가방은 사줄 것도 같은데 팀장님, 근데 가방만 안 사준 게 아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가방만 안 사준 게 아니고 평소에 생활비를 250만 원 상당을 줬는데 갑자기 210만 원으로 생활비를 줄여버린 거예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210만 원을 주냐 했더니 큰딸이 대학 갔기 때문에 학원비가 전략되잖아. 학원비를 딱 제한 거야.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아내가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큰딸을 부르더니 큰딸 너는 이제 앞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이런 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학자금 대출 받습니까 했더니 무슨 소리야. 고등학교 때는 키워줘도 20살 넘으면 어른이잖아. 그럼 네가 돈을 학자금을 대야지. 이런 식으로까지 구두사가 됐다고는 하는데 와우. 자 그런데 이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우리가 넉넉하지 않을 때고 지금 우리가 복권이 그럼. 됐으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했더니 남편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당첨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라. 이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니까는 절대로 안 돼 하면서 단호하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노후 자금이라니까 이 아내분도 결국 노후 자금이라는 건 본인도 쓰는 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냥 일단 참고 넘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의 내로남불을 듣게 됐다. 네, 아내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하나뿐인 남편의 친구를 만나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아내의 손을 잡더니 재수 씨 너무 고마워. 이 재수 씨 덕분에 정말 급한 불을 껐어. 이게 나중에 비싼 밥 한 벌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빌려준 2억 덕분에 일단 급한 불은 다 껐다고 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따졌더니 친구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2억을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사업을 하던 친구가 공장에 불이 났는데 급전이 필요했고 돈이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냐 이런 입장이었고요. 또 이 친구는 결혼 전에 남편한테도 수술비를 빌려줬던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아내는 좀 많이 서운해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김정숙님, 어머 우리 남편인가? 너무 하는 말이 똑같아. 자, 복권 1등 당첨되고도 아내에게 가방 하나 사주지 않던 남편. 정작 친구한테는 2억 원을 쌌어. 결국 부부싸움 났죠. 자, 아내 역에는 박상희 교수, 남편 역에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딸 역할엔 백다희 아나운서. 자, 혼신의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별별 극장 레디 액션!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뭐 명품을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사달라는 가방 하나를 안 사주더니 나 몰래 친구한테 2억을 줬어? 뭐 아빠 하나뿐인 왜? 딸은 대학 등록금도 안 줘놓고는 아, 참. 은배 삼촌한테 무슨 2억이나 줘. 이것들이. 야, 중개야 이거 빌려줬다고. 박상희. 그 니한테 먼저 말을 했으면 니 절대 안 된다 했을까 아이가? 바가지 긁으려고 그러는 거 아이가? 당연히 2억은 안 되지. 한 5천 정도는 모를까. 아, 아무튼 그 돈 당장 다시 받아와. 아니면 차용증이라도 받아오라고. 아하, 이 사람 봐라. 이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 잉? 야, 은배 저 옆에 있지만 은배 공장 불났다 안 가드나. 네가 먼저 돈을 받아오라 말라카노. 야, 이 법 좀 모르네. 야, 부부간의 복권 당첨금 노터치다. 알긴 아나? 네가 법을 알아? 진짜 어이없다. 당신 복권 당첨된 거 다 내 꿈 덕이잖아. 황금사가 야, 내가 샀잖아 그거. 내가 진짜 1,000원 받고 그걸 넘긴 거 정말 내 인생 천최한이다 한. 1,000원 돌려줄게 그래. 좋습니다.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예, 보여주시죠. 와우.
자, 남편의 복권 1등 당첨금에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나요?라고 했는데, 자, 김은배 팀장님, 10억 원 당첨됐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10%는 제가 씁니다. 아, 1억. 90%는 어. 집사람에 줄 거고요. 얼마를 준다고요? 90%를 집사람에게 줍니다. 어차피 그 돈 생활비로 써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사과를 집사람에게 먹입니다. 왜요? 사과급을 꾸라고요. 내일 저도 복권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자, 박 교수님. 예. 아, 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나이 사실 들수록 우리 김은민 팀장님은 90% 완전 너무 사랑받는 아들. 아니, 박 교수님, 방송용?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원고를 미리 받아보시고 준비해온 멘트입니다. 준비해온 멘트, 말도 안 되는 90%. 소리예요, 은배 팀장님.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나중에. 예.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아내한테 막하고 친구한테만 잘하는 사람을 정말 바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결국에는 아내가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아내한테는 길거리 가방 하나 안 사주고 친구한테 무조건 돈 빌려줬다고 의리만 있다고 좋은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럴 거면은 밥도 혼자 해 드시고 청소도 혼자 하시고 아파도 혼자 견디시고 다 하셔야지. 저는 이거는 정말 남편으로서 너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혼이요? 네. 아니 뭐 그렇진 않고 다시 타협을 해야죠. 일단 10%라도 좀 뱉어라. 아,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법적인 걸 좀. 법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복권 당첨금 이게 사실 분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 실제로 이거를 만약에 이거 당첨할 때 조건을 좀 걸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반반이야라고 이런 증거가 남아 있으면 반반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증거도 없을 뿐더러 이건 지금 정말로 남편이 샀던 거고 남편이 거니까 남편 거예요. 실제로 우리 판례 같은 거 따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할 때도 이건 재산 분할 대상도 안 됩니다. 남편이. 근데 세상에. 요 사건은 조금 달리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꿈이 있기 때문에. 아. 근데 판례적으로 봤을 때는 복권 당첨금 재산 분할 대상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아이고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냉정하지만 남편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같이 살아야 되겠네요? 잘 보이세요. 제가 이런 말 드리게 건데 남편 거고 어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사실 그 부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은배 친구한테 지금 빌려줬다고 하니까 뭐 차용증이라든지 담보 잡힌 게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게 좋고, 이 실제로는 사실 좀 냉정하지만 남편은 잘 보이는 수밖에 없다. 야. 그리고 그 돈이 어디 안 가면 다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스타일상 그렇죠. 가지는 않아요. 어. 가지는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 것이다. 아. 그게 언젠가인지 모르겠어요. 야, 이게 분할 대상이 안 되는군요. 예, 그게 좀 안타깝은데 요 사건은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꿈을 꿔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뭐 그런 부분은 아직 판단은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일단은 복권 당첨금은 그 사람 겁니다. 아. 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의견 좋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가족분들 의견 볼게요. 학년님, 어느 정도는 쓰면서 살아야지라고 하셨고요. 연한채님, 짠돌이 얼마나 얄미울까 밥 주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슈퍼 TMK님은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고 수술비 빌려준 은인인데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김은배 팀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계속 뭘 적고 계시던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 변호사님 말이 맞지만은 부부는 일심동체다. 돈이 생기면 남자가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아내에게 주는 게 나는 원칙으로 보거든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10억 받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성분이 쓰셔도 됩니다. 근데 옆에 쓰시기는 1등 이렇게 써 있어요. 1등. 아, 정말. 좋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압력줄을 없앤 새로운 압력 제어 시스템으로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지다.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가볍게 겨울의 무게를 날려버리다. 겨울이 가뿐해지는 라이트테크 네파 에어 서밋. Scopri un piacere superiore. Scopri l'abbraccio del nuovo CaldoPlate con software adatto che crea e mantiene il calore scelto. CaldoPlay di Imetec. Ogni momento diventa emozione. 안마는 비렉스인 이유. 사용자의 키와 몸의 폭까지 어떤 체형이라도 맞춰주는 안마의 디테일이 다르니까. 이제 안마는 코웨이 비렉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